네, 경기도 화성시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뭐 전체 입장에서 보면 개혁인데 이 논의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사회적 연대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다 같이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조용히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조용히 이슈화가 안 되고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파업이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십수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이, 제도 개혁이 두 번 크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98년도 김대중 정권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 70%가 지금 이제 향후 40%까지 내려가는 걸로 이제 제도 개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정부가 개혁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안 자체도 복수지만 경산호위에서도 사실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것이고, 이제 드디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맞지 않지만, 그 제출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쟁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네, 저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책임 투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직접 운영이 있고 위탁 운영이 있는데 직접 운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2018년도부터 직접 운영은 책임 투자를 하셨는데 38%, 36%로 위탁 운영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더 이상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위탁 운용의 책임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내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 가치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사내외 이사의 선임에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객관적인 국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있어야 반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게 있으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없더라도 다른 정황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반드시 이게 있다고 한다면 거의 범죄자 수준밖에 걸러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는 지침이 너무 유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고쳐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2019년 11월 달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를 국민연금에서 했었습니다. 기금에서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아주 충실하고 그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대책에 보면 지금 이제 1년 전 이야기니까 책임 투자 원칙 제정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그 다음에 기금 운용 지침에 대해서 또 책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부 지침 규정에 제정을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1년 됐거든요. 보고서는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책임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네. 지침이나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그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당분 또 적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외부적인 형태로서는 하고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 원칙을 제정하고 그 원칙 제정을 기금 운용 지침에 넣어야 한다고 연금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부 장관이 그 대외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그리고 반영할 계획인지 거기도 한번 그 안 돼 있으면 즉시 좀 예, 반영해 체크해 주시기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 납부 예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30만 명입니다. 1년 동안 납부 예외 신청자가요. 대략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업 중단이나 휴직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예외 납부로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그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주 잘하셨는데요. 납부 예외자 범위 확대뿐만이 아니고 납부 예외자 기간 확대, 현재는 지금 3개월이거든요. 이 부분을 뭐 한 6개월을 하든 어떻게 좀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조력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보면은 129, 1339, 1393, 또 식약처에 1399 이런 그 전화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 전화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1355만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발신자 부담으로 돼 있거든요. 국민연금 상담 전화만. 1년에 약 한 18억에서 19억 정도입니다. 이 통신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다른 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 수신자 부담으로 고칠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